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름이 써 있어가지고. 분위기 아주 좋아. 좋다. 저희와 오늘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하기 위해 같은 학생 입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동기입니다, 저희들이. 예. 저도 사실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지금 이 기운에 이 에너지에 가슴 뛰는 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아하. 지금 이 순간이.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수업의 주제 얘기를 듣고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해서 지원하신 분들 맞죠? 예, 대략 한 400여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정말 가슴 뛰는 반응을 보여준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모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본인들이 가슴 뛰는 순간들 어떤 순간들이 있었나 해서 해시태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각자 이름표처럼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지금 이 수업 자체가 저희들이 배운 것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벌써부터 좀 가슴이 뛰는데 함께 공감하면서 이 시간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 뛰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저희가 아까 봤는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대부분이 요즘 가슴 뛰는 일이 없다. 가슴 뛰는 일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를 배우고 싶다. 등등의 뭐 이런 얘기들을 올리셨는데 아까 보니까 한 3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가슴 뛰는 일이 첫 번째 이제 관계. 그러니까 누가 태어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두 번째 이제 일을 통해서 가슴 뛰는 일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행복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취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시더라고요. 요즘 가슴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뛴다. 어떤 것 때문에 뛰세요, MC 서비님은?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오늘 서울 하늘 아래서 그렇죠. 같은 우리 연예인분들을 보면서 네. 저희도 같이 연예인인 척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가슴이 너무 뛰네요. 지금 이 순간이 가슴이 네네. 뛴다. 그렇잖아. 예. 여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아빠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신다고. 저의 어렸을 때 꿈도 연예인이었고요. 아직도 그 꿈을 이 가슴속 한 구석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방송 아니고도 이전에도 어딘가 나오셨었어요? 그냥 많이 걸어 다녔었죠. 그래요? 네. 그럼 이전에 방송 나오셨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잠깐이겠지만. 예전에 MBC 뭐 아들과 딸 네. 에서 걸어 다니거나 보조 출연자. 보조 출연자. 뭐 베스트 극장에 예. 연규진 선생님의 뒤에서 껌을 씹고 있다는 그런 생활들을 좀 했었습니다. 방송에 꿈이 있으셨구나. 네. 그러한 꿈들이 있었는데 오늘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위기. 약간 먹구름 느꼈네 근데. 어찌 됐건 같이 이렇게 마주하고 이런 시간 나누는 게 가슴 뛰는 일이고요. 죄송한데 웃음소리는 네. 마이크 안 대고 뭐 얘기하려다 지금 순간 그래요?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미안합니다. 내리고 그래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가슴 뛰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드라마 쓰시는 닥터 박님. 저는 예. 사실은 약간 정서적인 심장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늘 가슴이 뛰어요. 마치 아주 굉장히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감동받고 네. 가령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예. 정말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나팔꽃이 피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쪼그려 앉죠. 그리고 예.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 홍기 씨랑 비슷하시네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지 홍기 씨 작은 거 하나 사인 봐도 받아오는데. 그 점심 메뉴 고를 때도 예, 가슴 설레고 예. 그걸 먹을 때 너무 가슴 설레고 네, 다 먹고 나서 후식 먹을 때 너무 좋죠. 예. 사실은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학교에 갔고 열심히 공부했고 환자 보면서 열심히 살았었고.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어느 만큼 크고 나니까 주변에 눈이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예. 약간 정서적인 심장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 단상위로 올라오셔야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굉장히 좀 감수성 굉장히 예민한 소녀 같은 그런 감성을 좀 갖고 여기 계시는 개복치도 것 같은데. 한 마리 계시거든요. 예. 감성 개복치. 감성 개복. 네. 자, 놀래면 죽어. 예. 조심해. 일단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예. 다른 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좀 하실 분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색 별이 되고 싶은 아들과 핑크색 하트가 되고 싶은 딸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예요. 그러세요? 네,
제가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는 위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저의 꿈을 저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20대에 여러 가지 핑계로 좀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혜빈 씨처럼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은 남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뻔한 삶. 그런데 다시 제 꿈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뭐 뻔한 삶, 뭐 평범한 삶 이런 게 없다는 걸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20대 때 내가 결코 특별할 것 같은 재능이 저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가슴 뛰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시잖아요, 연극영화과. 정말 그 사방의 끼쟁이들을 보니까 난 여기서 틀렸다 이거를 알겠는 거예요. 너무 일찍. 끼쟁이들. 4년 동안 꿈을 접는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아무리도 안 되겠구나. 4년 동안 꿈을 접는 연습을 했다고요. 네네.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은 꿨던 건 아니고요. 이제 연출가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봐도 내게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위축감이 들고 그래서 갖은 핑계로 도망을 좀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 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하면서 도망을 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직업이 아닌 형용사의 꿈을 얘기하는데 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떤 이름 있는 연출가가 되고 싶어 했지? 왜 꼭 잘나야 한다고 생각했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는 어떤 꿈을 꾸었냐고 물어보는 상상을 하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핑계로 도망치게 될까봐 다 초면인 분들에게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는 좀 다짐을 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라는 거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 말고 먼저 좀 스스로한테 칭찬하고 스스로한테 잘했다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해요. 네. 예. 아유, 저분이야말로 여기 나오셔서 강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얘기를 좀. 저기 뭐 그- 꿈 얘기 나왔으니까 저 뒤에 해시태그 꿈을 꾼다 한번 들어보죠. 예. 제 순서가 안 되기를 진짜 바랬는데 네, 저 일단 2017년에 연극영화과 갓 졸업한 이제 사회 야생으로 뛰어든 이제 생계형 배우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연극이 좋아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과연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고 소탈한 사람이 그 바닥에서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정말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지지고 볶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무대에 서 있을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네. 전 연기를 되게 잘해요. 잘해요. 그 연기 그래서- 무대에 쓰고 연기를 할 때 네, 가슴이 막 뛰다는 걸 느끼세요? 네.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제주세요. 아니요.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요. 잘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아이, 여기 그게 또 혜빈 씨도 아니고. 있- 무대에 있으니까.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겠다는 거죠. 지금이 여기에서 아니고. 못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또 이 길을 왔고 그렇죠. 하지만 또 너무 두렵고 음. 저보다도 더 잘난 사람 이 세상에 수두룩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딱 26살, 7살 때 딱 저랬어요. 음. 왠지 20대가 지나면 나는 30대로 넘어가면서 배우로서 이제 시든 꽃이 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일과 결혼 사이에서 굉장히 뭘 선택을 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분명함이 막 숨을 막히게 하는데 어느 순간 나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연기 아니면 안 되겠다. 혹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순간이 온다든지 조금 지금 카오스 속에 빠져 있는 게 어쩌면 지금 이 나이와 이 순간에 굉장히 잘 맞는 건 것 같아요. 이 순간이 있어야지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까 전에 또 손주셨던 국회 그래요. 여행자님 아까 전부터 계속 저 해시태그가 궁금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네. 지금 국회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국회 여행자입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국가의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운용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거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아직까지 일은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여행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좀 되게 계획적이어서 저는 책자를 우와.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요. 어머. 아 본인이 네. 갈 코스를 본인이 네, 네. 계획을 해서 네.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 잠깐 봐도 네, 돼요? 네, 예, 저희가 잠깐. 2013년에도 어딘가 갔다 이게 오셨나요? 너무 잘 만든 건 아니고 꽃보다 세 번이요. 어머, 어머. 여기 어디 갔고 너무 귀여워. 입장료는 얼마고 몇 시 예약했고 이런 상세하게 지도까지. PPT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그렇지. 죽었다 깨어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 가거든요. 몸을 싣고 가는데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오. 이제 죽. 나랑 똑같다. 나랑 같이 가야 되겠네. 식신로드네. 나랑 같이 가야 되겠어. 근데 옆에 예. 이제 직원분이 여행을 가신다고 하길래 이제 도움을 드리는데 이 여행을 도와주면서 이제 예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눈에서 빛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눈에서 빛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정말 가슴이 조금 설렜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네.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너무 예. 기대가 나중에 한 권 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냥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이제 시댁은 담대하라라는 얘기예요. 가슴 뛰는 순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봤어요. 결혼식, 그리고 아들 태어났을 때, 그 방송을 시작해서 아주 좋은 프로를 맡았을 때, 이런 데 굉장히 이제 가슴 뛰었었거든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게 기분 좋고 가슴 뛰는 일 이전에는 꼭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여자가 날 좋아할까? 두렵죠. 방송국에 들어와서도 코너를 하는 꽁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MC를 봐라. 너무 두려웠어요. 얼마 전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하고 나누다가 지혜롭고 담대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문득 그런 얘기를 해요. 담대함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혹시? 담대한 순간을 주세요라는 것은 담대해질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일이 있어야지 비로소 담대해지는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방송을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3년여 정도 쉬었을 때 다시 나올 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전을 못한다면은 그거 이상 바보 같은 행동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그리고 내 주위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를 믿고 가면은 이 두려움은 한없이 작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서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컴온. 안정환 씨부터 또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서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서 직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축구를 했기 때문에 직업을 통해서 좀 가슴 뛰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2년에 그 월드컵을 끝나고 또 좀 더 다른 세계를 좀 경험하고 싶어서 잉글랜드를 가기로 마음 먹고 협상을 시작하는데 이제 구단의 이제 에이전트하고 다 들어옵니다. 한국의 가장 큰 호텔에 가장 좋은 방에서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에 팩스를 하나가 들여놨어요. 협상하는데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수백 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무슨 하나를 조항을 고칠 때마다 그 팩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기계에서 오는 답을 기다리는 건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한 조항, 뭐 연봉, 계약금, 난 어느 집에 살고 싶다, 내 환경은 어땠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일당은 가슴 다 떨리죠. 이제 뭐 협상을 계속해요.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저도 흡족하고 구단도 만족하는 결과가 팩스를 통해서 구단에서 옵니다. 뭐 그 안에 이제 협상 잘했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하고 다다음 주에 가니까 준비해. 딱 이제 다 이제 너무 이제 세상이 제 것 같아요. 근데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구단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답이 또 오게 돼요. 올라가줘야죠. 자, 먼저 뛰었습니다. 안정환 슛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그러면서 제가 이제 6개월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무적 신분으로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한 뭐 2살, 3달 되니까 저를 영웅시 대해주고 뭐 잘했다 뭐 그런 건 이제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적 신세. 그러면서 이제 저는 혼자 6개월 동안 계속 개인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혼자 개인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밤새도록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술을 먹고 택시를 탄 것까지 기억나는데 깨어나니까 제가 파주 트레이닝 센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매일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 자리를 지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무적 신세에서 다시 이제 좀 일본이라는 곳에 가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엔 결국에는 일본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어서 프랑스로 또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가슴 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가슴 뛰는 일은 많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번, 두 번밖에 안 온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슴 뛰는 일을 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그냥 제 짧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충분한 전달이 됐습니다. 예. 정말 안정환 씨의 가슴 떨림은 저희 온 국민이 다 한꺼번에 느꼈잖아요. 가슴 뛰는 일 이후에 그런 절망의 순간을 우리는 모르죠. 이제 본인만은 알고 있고, 그래서 끝까지 본인을 지키면은 언제고 절망도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